아우 진짜 오늘은 어메이징 장난 아니야. 아니 되게 흥미진진하게, 물론 나중에 시아문행이 해프닝이었다 얘기하면은 멱살을 잡고 싶어지겠지만은 어쨌든 재밌네요. 해프닝으로 밝혀지면 허무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재밌네 진짜. LBA. 어? 아 이게 크리드 거구나. LBA가 나니? 잠깐만. 이 자식들? 잠깐만요. 뭔가 생각난 게 있어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LBA 마스터인가? 이거 아니야? LBI 마스터? 이 중에 혹시 없나? LBA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LBI밖에 없네. 여러분들 얼마나 팔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제가 최근에 뭐야? 아니 이름이 없다고? 말도 안 돼. 이 친구들 몹쓸 친구구나. 요즘에 얼마나 팔았는지 잠깐 볼게요. 갑자기 궁금해져갖고. 얼마나 팔았을까. 제 PC가 느린 건지 자꾸. 5월 21일에 3천만 개, 4천만 개 입금됐고. 이게 만약에 아까 댓글을 다른 게 시아문행이 요거 들어오는 거를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 RM으로 시작하는 게 시안 거? 한번 보죠. 많이도 샀네 이 계정은. 시안 계정일까? 알고 싶어. 빅고로 갔네요. 그러니까 기간이 산 건 맞아요. 빅고로 가는 거 보니까. 빅고로 가는 거 보니까 맞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네 이거. 요거까지만 볼게요. RH 결국에 이거 사다가 이 계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요 계정까지만 좀 봅시다. 뭐하는 계정? 이것도 빅고 계정이네. 예, 돌려치기 하고 있네. 이 친구들 돼지 두루치기. 비트 스탬프로 한번 갖고. 저거 갖고는 뭔가 알 수가 없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예, 워라 어서오세요. 중앙은행이 짝짝꿍 한다고요? 그러면 저희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하자 이거죠. 예, 한국은행 총재는 왠지 안 껴줬을 것 같네요. 친거님 강퇴 버튼 한번 눌러. 갑자기 배가 아파갖고 순간 강퇴 버튼 누를 뻔했어요. 아니 제가 노래 잘한다고요? 최정님 죄송한데 저를 잘해주셔도 제가 뭐 딱히 드릴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진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물론 이제 XRP 지금 가격을 보면은 진짜 눈물이 이제 눈앞을 가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아까 소식들 시아은행이 진짜 대놓고 꿈틀거리고 있고, 그리고 그저께 같이 봤지만은 6월 8일이랑 9일 그 중앙은행들 모이시는 거 기억하시죠? 일본 후쿠오카에서 6월 8일에서 9일까지 모이는데 거기 모임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규제안 관련된 거고, 그리고 FATF 작은 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스탠다드 안을 파이널 어덥션 내놓는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조만간 뭔가 결정은 될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SBI 그룹 거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이널 서비스 이거 말고 요거죠. 요거죠. 자, 여기에서 SBI VC 검색하면 나오겠죠. 지금 상황에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 지난번에 다루긴 했지만 연관성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야, VC라고 안 했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SBI VC 서비스는 바로 시작될 거래요. 언제? 여기에 명확한 그 시점을 명시했잖아요. 크립토 에셋 관련된 법, 크립토 에셋 관련법과 이제 규제, 이게 변한 후에 즉시 immediately 즉시 서비스 시작한다고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시기가 딱 나와 있어요. 7월로 잡아놨잖아요. 이거 둘이 합치면은 지금 얘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7월 전에는 변한다는 거잖아요. 저 관련법과 규제가. 뭔가 소스가 있겠죠. 여기에는 안 적혀있어요. 도대체 어떤 거를 근거로 얘네가 이렇게 시기를 잡아갖고 그 시기가 이게 관련법이 그리고 규제가 바뀌는 시점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개를 연관시키면 지금 7월에는 바뀌니까 7월에 즉시 시작한다고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기가 다 6, 7월에 맞물려 있어요. 규제 법 관련된 것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도 6, 7월로 잡혀 있고, 굉장히 6, 7월이 좀 기대가 돼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브래드 갈링하우스 입에서 나온 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바로 레귤레이션입니다. 레귤레이션. 작년에 생각보다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그러니까 리프사가 기대했던 만큼 규제에 있어서 뭔가 진척이 없었다. 그래서 2019년 역시도 중요하게 꼽은 것 중에 하나가 레귤레이션이었어요. 올해는 기대를 한다고. 그 규제가 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암호화폐를 굉장히 도입하는 거를 각 국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어떤 국가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는 왜 꺼려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거 있어요. 암호화폐가 너무 투기적이라서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금 세탁, 그리고 그 나라의 국고가 외부로 유출되는데 추적이 안 돼요. 암호화폐 갖다가 유출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악용하면 자금 세탁도 가능하죠. 테러 단체한테 자금도 조달 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악용했을 때 문제가,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6, 7월에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글로벌하게. 그냥 어떤 특정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FATF 모이잖아요. 6월에. 그리고 FATF 홈페이지 같이 가서 봤죠? 파이널 어덥션 할 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안에 결정을 내겠다는 거죠. 6, 7월에 모든 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돼요. 또 어떤 그림이 결정이 되겠다. 리프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XRP를 브릿지 시켜서 암호화폐로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규제 때문에 막히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이유. 각 나라에서 야 이거 악용하면 너무 문제가 커. 안돼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규제에 적용된다고 갑자기 막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매스 어덥션이 성사되는 것인가. 다 끝났어.
이제 한 방에 58만원까지 간다, 67만원 간다, 이런 일은 물론 없을 겁니다. 99.9%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그때부터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XRP가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브릿지를 시킬 수 있겠죠. 지금 은행한테 뭐가 문제냐면 규제와 법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은 은행이 있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만약에 아까 말한 거에 의해서 규제와 법이 이제 합법으로 허용해준다, XRP 브릿지로 송금해도 돼, 이게 선언되면은 진짜 그때 XRP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가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법과 규제 때문에 리프사 직원들도 막혔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얘기한 법과 규제가 풀려봐요. 그러면 만약에 XRP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럼 그때부터 채택을 시작할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반대로 만약에 리프사 직원들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XRP가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법과 규제는 풀렸어. 근데 아무도 XRP를 안 써.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으로. 리프사 직원들은 이게 좋다고 얘기했지만 채택을 안 하면 사실 아닌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니까 안 쓰겠죠. 법과 규제가 풀렸는데도 안 쓴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XRP가 성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쇼부가, 그 쇼부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땡겨진다는 의미입니다. 법과 규제가 풀리면 빨리 뭐든 도든 갈 수 있어요. 그게 백도가 될지 뭐가 될지, 아니면 두모가 될지 삼모가 될지, 아니면 사윤모가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법과 규제가 더 이상 XRP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뚜껑을 깔 수 있습니다. 한 589모 이 정도 되는지 아니면 백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부라고 하겠습니다. 쇼부란 단어가 썩 좋은 건 아니죠. 네. 백도리 씨, 오늘 잠깐만 기사에서 뭐 C가 문제가 됐던 게 있었는데. 킴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킴님, XRP는 디플레이션, 스텔라룸에는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하셨는데 향후 활용 시 그 기능적 차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XRP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실 텐데 XRP를 디플레이션으로 표현한 적은 없고요. 스텔라룸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매년 이자를 주기 때문이죠. 이오스도 똑같죠. 추가로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발행량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발생하는 건데, 물론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가격에 얼마큼 영향 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인플레이션은 발생한다는 거죠.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거 갖고 그 기능적 차이를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스텔라룸에는 사실 제 관심 바뀌기 때문에 그냥 일단 제끼겠습니다. 그냥 XRP 관점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공급량이 사실 고정입니다. XRP 고정이죠. 물론 이제 약간은 고정 아닌 고정인데,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해서 이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 악용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량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마다요. 그래서 그 트랜잭션 코스트가 이제 누가 얻는 수수료가 아니라 소각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정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루에 몇천 개씩은 계속 소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소각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고정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맥락에서. 자, 공급량은 고정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XRP 갖고 리프사가 채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XRP를 브릿지에서 이제 은행이든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든 또는 이제 코일사가 지금 열심히 작업을 치고 있는 비금융권에서 XRP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거를 브릿지 시켰을 때 세계 어느 곳이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 블록체인들의 장점을 활용해서요, 어디든지 더 빠르고 쉽게 마치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보내듯이 돈을 보낼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수요를 늘리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간단히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물론 이제 원하시면 디테일한 부분도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을 설명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리프사가 얘기하는 그 장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에서 먹히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 효과를 본다. 그러면 기존보다 더 빠르고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다면 그들은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요가 느는 겁니다. 근데 공급은 고정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귀결이 됩니까? 우리 경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수요와 공급 곡선. 수요선이 움직이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지점이 시장 가격이잖아요.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인비저블 핸드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수요가 오르면은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오르죠. 뭐 주요 맥락,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는 그래요. XRP 관점에서는. 아, 스텔라 인플레이션 있습니다. 있어요. 팩토리짱. 자색고구마님 어서오세요. 워라. 이더포스 완성이라고요? 그거 뭐 약간 마블 같네요. 슈퍼 히어로 같은데? XRP 포스는 없나? 아, 자, 윤리즈님 질문 주신 거는 금액락인 것 같네요. 방장님 궁금해요. 리프사는 작은 세탁 테러 방지 방어가 되어 있어도 다른 암호화폐가 작은 세탁 테러 방지 방법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번 G20에서 합의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윤리즈님 말씀은 지금 그건 거죠. 아무리 XRP가 준비되어 있어도 다른 암호화폐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같은 암호화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제 XRP까지 발목을 붙잡혀갖고 야, 너 혼자 못 가. 우리랑 같이 빠져 죽자. 지옥으로 가자. 이럴까봐 걱정이신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규제나 법은 그렇게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법이나 규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뭔가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약간 일반적인 맥락에서,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맥락이 되게 자의적인 해석이, 주관적인 해석이 많은 요소로 구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가운데 일반적인 기술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기술을 하겠죠. 크립토 에셋은 뭐 어느 자산으로, 뭐 자산으로 분류할 거면 자산으로 분류하든지, 또는 뭐 다른 클래스로 분류할 거면 다른 클래스에 속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크립토 에셋은 뭐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을 때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들은 이런 분류로 디테일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뭐 이런 식의 기술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크립토 에셋은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그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CFT, 테러 단체 자금 조달하는 거 방지 관련된 거요. CFT.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충실히 준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자금 세탁 방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아웃, 이런 식으로는 기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기술에서 약간의 디테일은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트래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트랜스페런시 해야 된다.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된다. 이런 디테일한 기술들이 들어갈 겁니다.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돼서 나온다고 하면은 XRP는 진짜 만세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준비 끝. 우리는 이제부터 진입한다. 안녕 이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크립토 에셋들을 뒤로 하고 빠이빠이 하고 너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난 이제 간다. 안녕. 이럴 수 있는 거죠. 너무 걱정하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혜연미님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규제가 그렇게 클리어하게 나면 다크코인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현재 금융 시스템 깨고 우리가 새로운 대안이 될 거다 외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 본인들이 성공하는 거죠. 만약에 기존의 금융권이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면 XRP와 다르게 기존의 금융권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 사라져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개인끼리 거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 애들은 살아남기 힘들겠죠.
크론 지옥 같은. 그죠? 크론 짱이죠. 은행 라이센스도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예, 오성아님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근데 제 트위터에 요즘 비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요즘에 왜 그러죠? 근데 저한테 막 이상한 것도 와요. 저한테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자기네들 홍보해주면 광고비 주겠다고도 오고, 그리고 트위터 제 거 보면은 지금 뭐죠? 그 암호화폐 이름 뭐죠? 링크인가? 그 라인이 만든 링크 말고 체인 링크인가 뭔가 막 비비고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무슨 프로토콜 이름도 갓이에요. 신프로토콜인데 저한테 비비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비비고 있는데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일부러 여기 와서 비비는 것 같아요. 본인들 거 홍보하려고.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볼 필요 없어요. 속지 마세요. 프로토콜 이름도 약간 초딩처럼 지어놨어요. 갓 프로토콜이에요. 갓. 무슨 초등학교 학예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저는 보면서 너무 웃었는데, 예. 아니 근데 제가 인기 폭발은 아니고 저한테 올 정도면 제 냉정한 생각으로 그래요.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갔을 거예요. 저한테 올 정도면. 저는 인기 없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월드 클래스는 맞는데 인기 면에서는 시골이에요. 인기 면에서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갓을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갓건담, 그리고 드래곤볼 슈퍼에서 슈퍼 사이어인 갓 막 이런 거. 그쵸, 매니아만 듣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도 역시나 월드클래스 청년님이라는 사실 반가. 드래곤볼 슈퍼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초사이언 갓 하시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온리리플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 세력들한테는 실제 유스케이스가 그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한테 중요한 거는 가격을 올리고 나서 이유를 갖다 붙여갖고 개미들이 달라붙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이거를 쓸 수도 있어요. 방탄팩토리. 네, 복복이. 이게 뭐예요? 페알님? 혹시 시총이 1억일 때 개당 가격이 1원이라고 고쳤을 때 시총 10억 되면 10원 되는 원리로 가치가 정해지는 건가요?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페알님이 어떤 거를 좀 의도하면서 질문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 조금만 더. 이거 뭐죠? 이거 클릭하면은 친구님한테 제 돈이 막 가는 건가요? 배구진님 후원 2,5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친구님? 누르면은 친구님이 제 XRP 다 털어가는 건가요? 클릭했습니다. 근데 친구님 손절 언제 하세요? 친구님 손절하면은 떡상한다는 소문이 자꾸 있던데 제가 한 두세 번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죠? 이게 지금 NG라고 적힌 게 네덜란드 국가 도메인 그건가요? 매트릭. 여러가지 정보가 있네요. 잘 정리했네요. 근데 이거 왜요? 친구님? 친구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 뉴질랜드요? 아, 그러네. 뉴질랜드 같네. 예. 이건 개인정보인데요? 뭘 개인정보까지 궁금해하신. 제 업무는 말씀드렸죠. 정보보안입니다. 뉴질랜드. 근데 이거 왜요, 친구님?
상규님 또 오늘도 폐지 얘기. 아, 친건님 코인판 뭐 그거예요? 옵저버예요? 아, 코인판 옵저버구나. 아니요, 저 삼성 아니에요. 삼성은 아마 제가 그 어린이날 삼성전자 직원들만 갈 수 있는데 가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는 초대를 받은 거고요. 제가 삼성전자 직원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그 N모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첫 직장이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는 포털 IT 기업 N모사, 거기가 첫 직장이거든요. 거기서 있다가 이직을 할 때 삼성전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삼성전자 지원했었는데 얄짤없이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는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면접도 못 봤어. 심지어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모예요? 정모요? 정모 10,000원 가면은 여러분들 하세요. 저는 접을 겁니다. 삼성코인이요? 삼성코인은 아직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온리리플님 질문 주신 거 좀 말씀드리면, 뭐 기사에 따르면은 삼성이 무슨 암호화폐를 만들 거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그 실체를 어디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상황에선 추측성입니다. 추측성. 근데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추측보다는 그냥 단순히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찝은 정도의 추측이에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할지 안 할지는.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페알님 질문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이런 질문이었구나. 제가 이해를 못했나 보네요. 죄송해요. 제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몰랐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 질문인가 보네요. 지금 XRP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시총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20으로 시작하는 형태로 바뀌면은 계단 가격도 오르는 거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계산 방식이 계단 가격 곱하기 이 Circulating Supply, 그러니까 시장에 풀려있는 개수를 곱해갖고 이 가격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총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계단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약간의 디테일을 더하면 아닐 수도 있는 게, 지금 CMC, 코인 마켓 캡 같은 경우 줄여서 에크넘으로 CMC라고도 부르거든요, 저희가. CMC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풀린 물량 갖고만 계산해요. 근데 사실 1,000억 개잖아, 최대치. 예. 만약에 이거를 최대 발행량으로 고정시켜서 항상 계산하고 있는데 요게 시총이 올랐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무조건 계단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방식 같은 계산은 시총이 오르더라도 이 부분을 봐야겠죠. 계단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이 시장에 풀린 개수가 늘어나갖고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디테일한 거, 근본적인 것만 알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시총이 2배 되면 900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꿈은 태사님도 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같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여러분들한테 고마웠던 게, 물론 이제 업무 때문에 정신없는 상태에서 제가 궁금한 거를 몇 가지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썼을 때 상인들이 신용카드 회사한테 수수료 얼마쯤 내나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와 관련된 걸 몇 가지 질문했는데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근데 정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분야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얼마쯤까지는 수수료가 이만큼 붙고요, 이걸 정산하는 거는 뭐 일주일, 뭐 10일 걸리고요, 뭐 체크카드로 했을 때 뭐 이틀 걸리고요, 이런 걸 상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잘 아는 거는 그냥 정보보안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있는 블록체인을 좀 잘 아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XRP는 제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더 공부를 해서 좀 잘 아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밖에 제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 근데 여러분은 전공한 분야는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아시죠. 예. 그냥 그거일 뿐입니다. 서로 잘 아는 게 다를 뿐이고 서로 잘하는 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내 꿈은 태사님이 저를 되게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아니죠. 거기에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들겨 패진 못하죠. 그리고 뭐 남들이랑 지식 싸움에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 남들이랑 지식 싸움,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게 대부분은 시간 낭비예요, 솔직히. 그 누가 더 지식이 많다 싸움해갖고 이겨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시면은 저도 되게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틀리는 부분 있으면 여러분들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면은 예, 되게 제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죠. 제가 실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정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배울 수 있고. 예. 이만 면접관 있어요? 아, 이거요? 삼별에서 암호화폐 탑재 이메일 말씀 주신 건 뭐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암호화폐 탑재가 아니었고 그때 설명드린 거는 그거죠. 앞으로의 로드맵, 블록체인 키스토어 관련해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설명드린 겁니다. 일단은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 최신 버전까지 소스코드 분석했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 소스가 들어있어요. 비트코인 페이먼트 채널까지도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추가되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삼성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 그쪽 직원과 몰라 그냥 얘기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쪽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메일에 약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구들을 집어넣었어요. 그쪽에서. 아무래도 저라서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약간 비즈니스적인 정보가 포함되면은 그들은 집어넣는 것 같아요. 저라서 특별히 집어넣은 건 아닐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넣는 거라 넣은 것 같고 그 안에 내용상으로 미뤄볼 때 조만간 다른 암호화폐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서 더 말씀드리면 그 코드 안에는 삼성페이 연동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계획상으로는 삼성페이와의 연동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과? 블록체인 키스토어라고 하는 삼성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암호화폐 지갑, 그것과 삼성페이 연동까지도 지금 기획을 해놓고 이미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놨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걸요? G10 서밋이 후쿠오카에서 6월 8일에서 9일 있는 거. 후쿠오카 아니네? 장소가 안 나오지 왜? 이거 일본 금융감독청 FSA 안티모니 런더링 얘기 나왔고 G20 서밋 날짜가 안 나오네? 2019 후오비? 후오비가 왜 나오지? 지난달에 크립토커런시 후오비 재팬이 수사를 받았다네요? 일본 금융감독청에 의해서. 어쨌든 G20 모이는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은 6월 8일에서 9일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2주 여러분들. 2주. 텔레그램 방은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요. 여기 트위터랑 공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로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뭐 텔레그램 방이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쪽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낫와이님 뭐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진 좀 보여달라고요? 제 사진 보면 여러분들 눈이 실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드래곤볼 만화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돼요. 제 사진을 보면 자동 태양권입니다. 태양권! 네, 눈 부셔갖고 눈이 실명할지도 몰라요. 아니, 클리닝이라고요? 세상에. 네, 저는 술, 담배 전혀 안 합니다.
참고로 저는 담배 피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싫어하진 않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서로 걸어가는데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가면 그건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뒤에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은 다 담배 냄새 맡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보면은 좀 인상 찌푸려질 때가 있어요. 좀 그냥 멈춰서서 피시지 왜 걸어가면서 필까? 대머리? 대머리? 친구님 빨리 손절하세요. 대머리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면 빨리 손절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손절 가자! 노조? 아니 대뜸 없이 대두라니 세상에. 진실을 말해버리네. 제가 대두입니다. 눈치채셨네요. 옛다는 뭐예요? 뭐 주시려고요? 손절하세요 빨리. 던졌어요? 여러분 친구님 손절하셨대요. 이제 펌핑 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펌핑 안 오면 친구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보조금 지원해 드릴게요. 웃긴다. 제 얼굴을 캡처했다고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혹시 무탈님 되게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한테 제 사진 들이대려고 캡처하신 건가요? 태양권 시전. 아니 잠깐 대머리라니 자꾸. 아니 근데 그 대머리 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하고 있다고요. 자 어쨌든 잡담이 길어졌는데 패치 1톤즈요. 여러분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참 좋아요. 제가 스스로 봐도 재밌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호야님이 그러셨나? 팩토리님은 가진 게 많긴 한데 다 가지긴 했는데 한 가지 못 가진 거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미없다고. 네. 대신에 여러분들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웃겨. 자 어쨌든 조만간 재미난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 같은데 28일에서 29일에도 있나요? 잠깐 또 볼까요? 서정혜님 배지 위원 되신 거 감사드립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워라. 제 웃음소리에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또 감사한 일이네요. 항상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빨리 XIP가 가격이, 그러니까 저는 떡상보다는 XIP가 빨리 성공해서 가격 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지게. 자, 그 일본 후쿠오카 얘기 자꾸 나오니까 볼까요? 그때 어떻게 검색했더라? 후쿠오카 G20 서밋. 제가 이렇게 검색했었나요? 스케줄이란 게 보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죠. 제가 검색한 게 그때 이게 아니었어요. 요건가 보다. 스케줄 그때 봤던 거랑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네요. 보이시죠? 요겁니다. 일단은 그 중앙은행 거버너, 중앙은행에서 약간 거버너스 짜는 사람들, 정책 짜는 사람들 모이는 건 일단 이거예요. 아까 안님이 그러니까 6월 29일에서 30일 날 모이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도 미팅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8일에서 9일 바로 우리나라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일본 후쿠오카, 거기서 미팅을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뭔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도 일단은 일본에서 모이는 G20 모임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죠. 뭐 개발, 기후, 에너지, 그리고 테러 방지 관련된 거, 카운터 테러리즘, 이주민 관련된 거 여러 가지들 다루는데 이번에 하는 게 지금 여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으려나요?
참석자들은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차이나,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그리고 일본, 멕시코, 코리아도 가네요. 한국도 G20에 포함되네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소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영국, 미국, 네, 게스트,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 EU가 등장을 하네요. 여기 보니까. 유럽중앙은행, IMF도 오네요. 월드뱅크랑 IMF도 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자세히 안 써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본 거는 좀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다른 거 다시 찾아볼까요? 어느 거였지? 요건가? 스케줄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 타카시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어디서 본 거 같지, 왜? 소이치로 타카시마. 이 일본 위원인가요? 아, 텔레비전 앵커. 미안, 모르는 사람이었네. 자, 어쨌든 저 때 뭔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두 개예요, 두 개. 그냥 사전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 약간 분야별로 나눠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정황상인데 혜연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약간 일본이 저거에 맞춰갖고 바로 준비했다가 이제 본인들이 먼저 정했는데 저 뭐라 해야 될까, 국제상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표준안을 만든 것과 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 법을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기랑 맞물려 갖고 한 번에 처리하려는 그런 생각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I VC는, 그러니까 SBI가 어떻게 저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알고 있어서 7월에 오픈할 거라고, 즉시 오픈할 거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정황상 저때 뭔가 판가름 날 거라고 판단해서 7월에 즉시 오픈한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두 가능성 중 하나일 텐데, 어쨌든 SBI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규제와 법이 정리되면 아주 즉시 SBI VC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아시다시피 SBI VC는 태생 자체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를 하기 위해 태어난 거래소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태어난 거래소가 아니에요. 그 목적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난 태생 자체가 그래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건 곧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똑같죠. 쓰겠죠. 매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찾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대한국인님. 어쨌든 이번 일본 서밋에는 IMF와 월드뱅크가 참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흥미진진한 게 또 있는데요. 제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짱이에요, 요거.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대박, 초대박. 아니, 하지 말아야겠다. 했다가 욕먹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허언이었어요. 허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나왔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수한벨님.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기 위한 게 주목적인데, 그의 온라인 상품 구매 시 등의 지불 통화로 이용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은 어떤지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열려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할 때 혹시 그 단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통화라고 하는 애들은 특성이 있어요. 통화라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춰야 되는데, 교환 매개체로서, 그러니까 교환 매개체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특성이 있는데, 지금 소한빌님이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게 한 특성, 관련 있는 특성을 얘기하자면 보편적 수용성입니다.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할 때 어떠한 화폐라고 불리는 것을 들고 지불하려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제공한 대가 또는 서비스 또는 물건, 제품 이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우리들이 약속한 이게 가치 있다고 믿는 요걸로 내가 너한테 지불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입장에서도 네가 제시한 그거 화폐로서 인정을 해. 내가 그걸 수용하겠다. 그거 줘. 그거면 돼. 이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수용성인데요. 오늘날의 XRP는 보편적 수용성이 없습니다. 진짜 단 예로 여러분 중 한 명이 XRP를 들고 명동 시내를 나가보세요. 또는 이제 서울에 사시지 않는 분들은 다들 번화가 있으시잖아요. 본인이 계신 지역에 번화가로 룰루라라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건들을 골라요. 대략 한 10만원치를 고르세요. 고른 뒤에 이제 계산을 하려고 가갖고 계산대에서 저 XRP로 지불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바로 그쪽에서는 처음에 웃으면서 고객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희는 카드만 받습니다. 또는 현금으로 주세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진지한 다큐 얼굴로 다시 한번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XRP로 지불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1시간 뒤에 아마 파출소로 가 계실 겁니다. 왜 그러죠? 받는 쪽에서는 그걸로 받을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가를 다른 걸로 지불하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로 지불하든지 또는 이런 한국은행이 발행한 명목화폐인 원화를 보증금으로 묶어놓고 갖고 있는 은행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달라. 예. 뭐 신용카드로 그걸 지불하든지 체크카드로 하든지 직불카드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걸로 해달라. 그걸 난 수용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상태는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이뤄진다면 XRP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뤄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편적 수용성을 가지려면은 약간 안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XRP는 일단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아닙니다. 통화당국이 발행하는 화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화나 달러나 영국 파운드처럼 이 우리가 부르는 피아트라고 부르는 피아트 커런시라고 부르는 애들처럼 명목화폐처럼 그런 식의 근거한 안정성을 갖지를 못해요. 애초에 카운터파티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특정 XRP라는 블록체인에 있는 네이티브 에셋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안정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안정성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볼라틸리티. 오늘날엔 너무 높잖아요. 오늘도 막 한 10% 하락한 거 아닌가요? 10%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하루 안에 막 4%, 5% 하락하는 거는 더군다나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피아트 대비 가격이 그렇게 하락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불안정적이죠. 적어도 피아트 커런시 대비 뭐 하루에 많이 변동 생겨봤자 뭐 1% 또는 1% 미만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랬을 때 그런 특성을 가졌을 때 그리고 지금 리플사가 만들려고 하는 유스 케이스 뭐죠? 은행들이 직접 XRP를 그러니까 최종 만렙일 때의 그림이에요. XRP를 직접 들고 은행 A랑 B은행이 있다고 하면 서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려고 해요. 서로 다른 국가요. 이럴 때 리플사가 그리는 최종 완성 그림 XRP 만렙 그림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얘도 XRP 들고 있고 얘도 XRP 들고 있고 자 이제 이 A에 있는 고객이 100달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B은행에 있는 누군가한테 X한테. 그럼 이제 A은행이 B은행한테 얘기했죠. 야 우리 고객이 니네 쪽에 있는 계좌 갖고 있는 X라는 사람한테 100달러 보내고 싶어 하거든. 야 지금 XRP 계단 가격이 100달러니까 XRP 하나 보낸다. 받아. 슝 보내요. 그럼 B은행이 장난하냐? 달러로 보내. 이런 게 아니라 완성형 그림일 때는 오케이 일단 야, 1 XRP 잘 받았어. 그러면 이 고객에 100달러 플러스 시켜서 입금할게. 오케이 이 그림입니다. 되게 오늘날에는 어색한 그림이죠. 네. 근데 리플사가 그리는 최종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XRP를 A은행과 B은행이 이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금융권에서 이런 그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비금융권 네. 마찬가지로 브릿지 볼륨이 많아져서 점점 가격적인 면에서도 안정성을 가져가고요. 볼라틸리티가 작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고정되는 가격을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정될 수가 없어요. XRP는 가격 변동성이 작아질 뿐이죠. 그렇게 작아지고 그리고 보편적 수용성이 생겨서 일상생활에서도 세컨드 티어의
예, 커런시로 쓸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원화를 쓰고 있지만 세컨드 티어 커런시로 XRP도 쓰고 있는 거죠. 편의에 따라서. 예.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미래. 왜냐하면 조건들이 필요한 거를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는 날. 그게 바로 리플사가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날일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친구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공식적으로 항상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갖고 있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비트코인 갖고 있고 포지션은 롱입니다. 존버하고 있어요. 네.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제가 2번이나 봤습니다. 제드 맥칼럽이 요즘 파는지 볼까요? 제드 맥칼럽 안 본 지 꽤 됐는데 제드 맥칼럽 한번 봅시다. 저도 최근에 안 봤어요. 제드 맥칼럽 요즘에는 팔고 있는지 체크 들어갈게요. 이놈 거 물량이 아마 타코 스탠드라는 계정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바라밤 빠밤 바라밤 빠밤 바라밤 빠밤 빠밤. 안 팔고 있는 것 같죠? 네, 1월 11일까지 팔고 그게 마지막입니다. 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비트 스탬프에 내다 던졌거든요. 이거 돈 다 빼갔네. 그때 잔뜩 쌓여 있었는데 이 IOU 형태 비트 스탬프가 발행한 달러 IOU. 네. 그죠? 1월 22일까지 팔고 그대로 안 팔았고 이거 다 출금해 갔네요. 네. 안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때 1월에 제드 맥칼럽이 이제 판매를 멈출 때쯤에 저도 이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제드가 왜 판매를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마도 지금 파는 것보다 나중에 파는 게 이득일 테니까 판매를 멈췄겠죠. 만약에 XRP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계속 팔고 있겠죠.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이 최대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야 이거 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팔자 해서 더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드 맥칼럽의 생각을 한 가지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정황상요 엿볼 수 있는 거는 이 시기가 XRP에 대해서 롱 포지션이에요. 지금 판매를 중지한 거 보니까 나쁜 시기. 저는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제드 맥칼럽이 매일매일 팔아갖고 빨리 다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드 맥칼럽 진짜 이 초딩 같은 이 사기꾼, 제가 제드 맥칼럽 블로그 보여드린 적 있죠? 이 새끼 진짜 초딩이에요 이거.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여러분들 2016년 2월에 리플사 소송 관련해서 합의를 끝내고 나서 그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My settlement victory 라고 했어요. 완전 개초딩. 아 기분 나빠. 그래서 이 안에 내용에 그의 얘기 적었어요. 리플사도 적었지만은 제드 맥칼럽과 합의할 때 제드 맥칼럽이 자꾸 몰래 팔아갖고 소송을 건 거잖아요. 리플사가 걸었는데 아예 몰래 팔 수 없는, 아니 몰래 팔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에 제드 맥칼럽의 수량을 리플사의 계정으로 긁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도마다 하루에 최대로 팔 수 있는 퍼센테지가 다른데요. 그 기준에 따라 제드가 팔아달라고 하면 그 리미트까지는 팔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에 판매도 리플사가 대신 하는 거고, 왜 이 초딩 제드 맥칼럽이 이 개사기꾼이 왜 자기가 빅토리라고 얘기했냐면 판매할 때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수수료를 리플사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사기꾼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 써있죠?
여기에 명백하게 적혀있는데 얘가 팔려면 비트 스탬프에다 팔아야 돼요. 여기도 적혀있지만 다른 데 못 팔아요. 그리고 리프사가 지불합니다. 피는 비트 스탬프에 팔면서. 얘는 진짜 정이 안 가요. 이 희대의 사기꾼. 초딩. 그러게. 증거는 뜻이 뭐예요? 증거님? 저는 갑자기 궁금해진다. 내 꿈은 태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 증거의 뜻이 뭔가요? 증거님? 게임 아이디예요? 어떤 게임이죠? 약게임인가요? 그 동급생 뭐 이런 거? 츤데레 거지. 농담이고 뭐예요? 무슨 게임 아이디예요? 그냥 어떤 게임에서 아이디로 쓰고 있는 게 츤거예요? 맞아요. 제드가 그 마운틴 콕스 맞죠? 그 한탕 해먹고 빠져나갔죠. 왜 동급생 뭔데요? 동급생 뭐 이상한 게임이에요? 왜 웃으시죠? 입이 찢어지시는데? 왜 그러지? 자, 어쨌든 친구님 세력이구만. 네, 무탈님이 제보해 주셨는데 쓴거, 증거, 추종자들이 있다는데요? 세력이구만. 멀티 아이디. 세력이시구만요. 그래서 손절은 언제 하시죠? 동급생 하면서 아니 제가 거짓말은 못하니까 동급생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동급생 하면서 정보만 전문가의 꿈을 키우진 않았습니다. 개예요? 친구님 계시군요. 친구님 계세요? 리너 포인트는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쓴거는 뭐예요? 쓴거는 왜 너무하죠? 그냥 말장난 아니에요? 쓴거. 이제 이해했다. 쓴거. 박종범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워라 반갑습니다. 리플은 블록체인이랑 관련이 없는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 리플이란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주된 목표가 XRP인데 XRP는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는 네이티브 에셋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하드코어 유저네 송다리님. 세상에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하셨대. 하드코어 유저구만. 대박. 잠깐만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항상 방송 시간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약간 오버타임 했어요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오버타임 했는데 늦은 시간이 된 것 같죠.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시아문행 관련된 것도 아마 조만간 뭔가 약간 클리어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저희가 더 기다리면 뭔가 굉장히 선명하고 확실하게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은 6월 8일에서 9일까지 후쿠오카에서 G20 멤버들의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그냥 직원이 아니라 거버넌스예요.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모여서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논의를 하고 6월에 동시에 FATF가 파이널 어답션을 할 수 있는 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지금 규제 관련해서 줄지어서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6월 7월이 되면은 뭔가 더 지금보다 규제에 관련해서는 클리어해진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관련 소식들을 지켜보면서 좀 기다리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소식들이 그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함께 지켜봐야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아직 뭐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소식이 들리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드클래스 청년님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